아, 네, 안녕하세요. 솔트룩스의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LLM과 온톨로지 결합을 위한 기술적 준비와 과제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제로는 온톨로지와 지식 추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에이전틱 AI로까지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 패턴 인식과 머신러닝에 대한 전공을 하고 10년 전 정도쯤에 이제 처음으로 온톨로지와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접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이제 김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경일 대표님처럼 30년 정도 이렇게 길게 온톨로지와 시멘틱 웹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서적을 처음 열어봤었을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을 막 적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들이 막 적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막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행사의 큰 타이틀이 에이전틱 AI의 마지막 퍼즐 온톨로지라고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이 에이전틱 AI, 그리고 그 에이전틱 AI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LLM, 그리고 이 온톨로지까지 과연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온톨로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시장에서 먹힐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최근 들어서 느낀 그냥 내용들을 좀 나이브하게 전달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런티어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 뭐 조금씩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팔런티어에 대한 얘기를 어떤 관점으로 좀 하고 싶냐면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9가지의 이제 엘리먼트들은요. 팔런티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톨로지를 구축하기라고 하는 다큐멘테이션에 처음으로 나와 있는 소개 자료입니다. 이 내용들을 저희가 잘 살펴봤을 때 오브젝트 타입, 프로퍼티, 링크 타입 이런 거는 온톨로지를 한 번씩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엘리먼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외에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액션 타입이라던가 펑션 타입, 그리고 롤, 인터페이스, 오브젝트 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앞에 이제 뭐 김 교수님도 잠깐 중간에 설명을 하셨지만 온톨로지라고 하는 게 정적으로 멈춰져 있지 않다. 이 온톨로지라고 하는 거는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액션을 어떻게 가져가게 할 것이냐에 필요한 그런 엘리먼트들이 키네틱 엘리먼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액션 타입과 펑션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온톨로지가 한번 모델링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변화할 수 있게 유연성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온톨로지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은 저는 활용도나 응용에 대한 어떤 그 파급력이 조금은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데이터와 혹은 서비스 레이어와 잘 연결되게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라든지 권한에 대한 거라든지 혹은 분석에 대한 오브젝트 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팔런티어에서는 이 온톨로지 구축하기라고 하는 다큐멘테이션 첫 페이지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한 핵심 엘리먼트로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 팔런티어에서 만들고 있는 파운드리나 고담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은 특히나 요즘 민간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운영 체제와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많은 운영 체제들을 사용해보고 경험해봤을 때 운영 체제가 유연하게 저희가 바꿀 수 있지 않다면 상당히 불편한 그런 OS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온톨로지라고 하는 것을 팔런티어에서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군이나 공공기관 정부를 가리지 않고 요즘에 와서는 민간에 들어와서도 팔런티어에서 만드는 이런 여러 솔루션과 제품군들이 정말 기업을 위한 온톨로지 운영 체계라는 표현으로 포장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유연하게 잘 대응하고 적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팔런티어에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요. 이 뎁스를 좀 보시면은 레이어의 층을 보시면 뭔가 이 아래쪽은 데이터와 관련돼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 위쪽으로 갈수록 서비스와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앞선 발표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게 바로 이 시멘틱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이 시멘틱 레이어는 정확하게 온톨로지 모델링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여러 데이터들을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우리 지금 기업에 있는 여러 데이터들,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은요, 이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이미 사일로 현상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들은 다 각기각계 따로 구축이 되어 있고, 구축이 된 데이터들의 어떤 관리에 대한 범위나 관리에 대한 권한도 다 다르고요. 또 A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B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사일로는 이미 저희가 많이 겪고 있고, 이제는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저 시멘틱 레이어에서 이렇게 이미 데이터 사이로가 심각하게 진행이 된 이런 데이터들을 강제적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오히려 이 위쪽에서 시멘틱 사일로라고 하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저는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온톨로지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유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 정적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톨로지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서, 또는 어플리케이션과 활용에 따라서 데이터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유연하게 변동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 온톨로지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라고 저는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요거는 2023년에 한 컨퍼런스에서 팔런티어의 이제 저 서지숙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왔던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에서 벌써 한 2년 정도가 지난 내용이지만 온톨로지와 툴스 그리고 LLM을 이렇게 더하기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됐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의 파워가 레버레이징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팔런티어에서 이제 매니저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오시면서 LLM 쪽을 보시면 LLM은 어떤 거를 사용해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이 컨퍼런스 때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LLM은 어떤 걸 써도 상관없지만 이 데이터가 LLM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걔네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해줘야 되는 이 AI 플랫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온톨로지가 이것을 아주 잘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온톨로지는 LLM이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활용하도록 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자 어떤 매개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이제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던 그런 그림인데요. 요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에이전틱 AI가 오기 전에 LLM이 있었고, LLM 이후에 할루시네이션을 개선하기 위한 RAG가 있었고, 그리고 요새 와서는 에이전틱 AI라고 얘기하는 리즈닝과 플래닝을 포함하고 에이전트들과 협업을 하고 그 안에서 MCP 서버와 툴을 활용하는 이런 에이전틱한 플로우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저희들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전 방향을 보면은 앞에서 팔런티어 얘기를 하고 온톨로지 얘기를 했던 것의 목적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더 잘 활용하도록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론에서 오늘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팔런티어가 온톨로지를 활용하는 이유와 그 목적은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이 행사의 타이틀인 에이전틱 AI 역시 데이터를 더 많이 더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뭔가 좀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뭐 이렇게 되겠죠. LLM에서는 한 A4 한 장 정도의 데이터를 다뤘다면 에이전틱 AI로 와서는 아까 딥리서치를 시연을 보셨던 것처럼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는 그런 세상으로 저희가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전틱 AI 시대의 온톨로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 이 에이전틱 AI가 더 잘 동작하기 위한 플래닝과 액션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한 어떤 오브젝트 펑션이다, 오브젝트 모델이다, 그게 온톨로지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앞에서도 엑소브레인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는 지난 10년 정도를 2023년까지 저희가 과제를 했으니까 한 13년 정도 전부터 한 2년 정도 전까지 한 10년 동안 엑소브레인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엑소브레인이라는 사업에 저희가 진행했던 전체적인 워크 패키지 구조를 보면요. 이 워크 패키지 1에서는 여기는 지금 워크 패키지 1이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데이터를 스크래핑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웹상에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잘 수집하고 저장해 놓고 스토어링 해 놓는 그런 과정들부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사람이 실제 정제를 하는 기계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어노테이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친 데이터들을 한 번 더 지식학습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온톨로지에 잘 연결하기 위한 지식 추출, 지식 연결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요. 그렇게 뭔가 수집된 데이터들과 내가 구축해 놓은 온톨로지들을 잘 연결한 다음에는 이것들을 서비스 레이어로 확장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체적인 엔드투엔드 체계를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때 집중을 했던 거는 QA 관점에서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KBQA라고도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온톨로지와 연결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질문하는 아주 복잡한 질문들에 대해서 할루시네이션 없이 정확한 답변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날리지 베이스드 기반의 퀘스천 앤서링 시스템을 이 온톨로지를 통해서 저희가 구현을 하는 그런 과제들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또 이렇게 온톨로지를 저희가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식 큐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이 지식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요새 나오는 얘기죠. 온톨로지 구축하는 데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라는 얘기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더 그랬습니다. 이때는 정말 이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위해 온톨로지에 있는 여러 인스턴스들을 계속 늘려나가기 위해, 잘 관리하기 위해 사람들이 정말 이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은 좀 비용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 이중 나선형이라는 그런 방법론을 내세워서 사람과 기계가 적절히 협업해서 온톨로지 구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든 방법론을 TTA에 저희가 인증을 받기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구축된 전체적인 저희의 온톨로지 안에 있는 지식 베이스를 보면은 이렇게 아주 거대한 지식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리얼 월드에 있는 여러 지식들을 이렇게 지식화를 해놓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했던 그 성과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는 정말 큰 지식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 베이스에 있는 인스턴스만 하더라도 720밀리언 수준이고요. 거기에 있는 삼중항 형태로 되어 있는 트리플 지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53빌리언 정도가 되는, 한 530억 개 정도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는 트리플들을, 이 과제들을 하면서 저희가 10년 동안 정말 차곡차곡 인력도 많이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 외에 기계와 잘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을 추출해내는 지식학습 기술 같은 경우에도 아주 높은 성능을 내기도 했고, 또 온톨로지 내에서 여러 추론을 해내는 지식 추론 기술도 저희가 아주 높은, 당시 소타를 넘어서는 그런 수준의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엑소브레인 과제를 하면서 좀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식 추출이라고 하는 기술은요, 스탠포드에서 탱레드라고 하는 이런 비정형 문서로부터, 거기로부터 온톨로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트리플 형태의 지식을 뽑아내는 이런 기술인데요. 그런 지식을 추출하는 기술 분야에서 솔트룩스와 건국대학교가 같이 이 과제를 통해 세계 1등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컴피티션에 같이 참여했던 많은 그런 유수의 기관들을 보면 스탠포드도 있었고 USC도 있었고 또 프린스턴이나 이런 아주 대단한 연구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엑소브레인을 했던 저희와 대학 기관이 이런 컴피티션에서 1위를 했던 그런 아주 영광의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식 추출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식 추출이라는 거는요. 온톨로지에 있는 인스턴스에 연결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톨로지 모델링이란 어떤 도메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기에 온톨로지는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스키마라고 하는 것들을 잘 만들어 놓겠죠. 근데 이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그냥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세상 혹은 저희가 분석해야 되는 어떤 기관 또는 저희가 어떻게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야 되는 특정 분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표현 체계이자 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들인데요. 이 틀 안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이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로부터 이 틀에 맞도록 연결하기 위한 그 중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뭐 PDF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파워포인트로 저장되어 있는 문서들도 있을 거고 또 어딘가에는 정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DB 형태로 데이터들이 막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온톨로지와 연결이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다들 한 번씩은 가져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 이런 지식 추출과 지식 연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서로부터 개체를 찾고 그 개체가 온톨로지의 어떤 개체에 해당하는지를 연결하는 기술이고요. 또 그렇게 찾은 여러 개체들이 있었을 때 그 개체들 사이에는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지라고 하는 관계를 찾는 그런 관계 추출 기술이 있고 또 그 관계를 온톨로지에 있는 관계 인스턴스와 연결하는 릴레이션 링킹이라고 하는 관계 연결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문서로부터 지식을 엔티티를 찾고 엔티티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서 연결을 잘 해놨지만 이렇게 연결해 놓은 인스턴스가 이 지식 베이스와 잘 워킹하느냐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는 그런 지식 검증의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연구들을 하고 지금 최근에 어떤 팔런티어의 성공과 최근의 온톨로지 열풍들을 돌이켜 봤었을 때 저희가 느낀 저희라기보다는 제가 느낀 레슨 러닝 몇 개가 있습니다. 과연 뭐가 그렇게 어려웠고 힘들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바로 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조금 힌트를 드렸지만요. 저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데이터들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사일로가 너무 크게 진행이 돼 있는 그런 데이터인 거는 너무 당연하고요. 또 데이터들이 여러 웹사이트나 온라인상에서 막 여기저기 혼재되어 있어요. 또 어떤 데이터는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페이지는 스크랩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기계가 스크래핑이 안 돼요. 요새는 네이버에 똑같은 페이지를 여러 번 들어가면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게끔 하는 그러한 락도 걸려 있는 뭐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 이기종으로 떨어져 있는 이기종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는 것도 너무 어려운 문제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이기종 데이터들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엔티티라고 하는 개체들을 정확히 찾고 그 개체를 온톨로지와 연결하는 이 날리지 러닝 프롬 프리텍스트라고 하는 이 기술이 너무나 큰 허들이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컴피티션에 나가서 유수의 기관들을 제치고 1등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컴피티션에서 사용하는 문서들은 상당히 정제되어 있고 또는 쉬운 그런 문서들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기관에 가서 기관에서 갖고 계신 문서들을 보고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컴피티션에서 쓰는 문서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완벽하게 해결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거를 산업계까지 연결하는데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레슨런을 하나를 저는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레슨런은요. 바로 이 온톨로지 안에서 많은 추론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온톨로지 내부에서 있는 여러 인스턴스들의 관계들을 놓고 그 관계들을 봤었을 때 과연 미싱 링크는 뭐냐? 여기에서 과연 아직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관계는 어떤 게 있느냐? 또 저쪽 끝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서브 그래프와 저쪽 끝에 있는 이 서브 그래프를 봤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것들을 추론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온톨로지 내부에서의 추론 기술을 정말 열심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한 결과들은 아주 높은 그 결과들을 실제로 내기도 했고요. 또 그렇게 한 것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TTA에서 인증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온톨로지 모델링에 강하게 그라운딩 돼서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톨로지라고 하는 것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데에는 조금은 반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레슨 러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팔런티어의 여러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또 팔런티어의 사례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나 AWS에 올라 있는 몇 가지 그런 툴들을 활용을 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봤을 때, 팔런티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식 추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캐데어는 소니에서 만든 K-팝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라고 하는 이런 비정형 텍스트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예전 같았으면은 개체명 인식기라고 하는 언어 분석기를 활용해서 캐데언이라고 하는 게 개체다라고 찾아내고요, 소니라고 하는 것도 개체다라고 찾아냅니다. 그리고 K-팝 판타지 애니메이션 얘네들도 개체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취하는 거죠. 근데 이 캐데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서에서 처음 등장했던 단어였던 거예요. 온톨로지에 아직 인스턴스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지금 아직 온톨로지에 있는 인스턴스가 아니야 라는 다크 엔티티를 이렇게 인식을 했어야 했고요. 또 나머지 소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소니가 아니라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다 라는 이런 개체 연결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거쳐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사람들은 캐데언이라고 부르지만 얘의 정확한 레이블은 K-팝 데몬 헌터스야 라고 하는 것까지 찾아서 온톨로지에 저장을 할 때, 인스턴스화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이제 개체 등록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지금 이 단계마다 다 딥러닝 모델, 머신러닝 모델이 이런 역할들을 하나하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하나가 잘못되면 뒤에서 당연히 영향을 받고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저는 한 $200짜리 챗 GPT 플랜을 이제 구독하고 있는데요. 이 GPT-5에 같은 문장을 가지고 그냥 프롬프트를 간단히 준 다음에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못합니다. 네. 보면 소니는 그냥 소니입니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제가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는 소니가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어떤 게 달라졌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요런 게 달라졌어요. 요거는 이제 요거를 활용할 때 웹 기능을 켰다는 거죠. RAG라고 하는 기능을 켰다는 겁니다. 즉, 저 문장 하나를 분석하게 하는데 더 많은 데이터들을 같이 분석하도록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들을 함께 넣어주고 저 문장 하나에 대한 개체와 그 개체 연결을 해보라고 했었을 때에는 LLM이 그거를 곧잘 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는 더 많이 찾아봐, 그리고 저렇게 서브젝트 릴레이션 오브젝트와 같은 형태로 정리해봐 라고 했었을 때 아주 곧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심지어는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내용까지 정리를 한 것으로 저는 내용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얘네들을 RDF 형태로 정의를 해달라고 하면 URL의 부분은 뭐 지금은 그냥 empty 값으로 정의가 돼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문법들은 틀림없이 틀리지 않은 제대로 되어 있는 문법들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나왔던 몇 가지 논문들을 보면요, 이 온톨로지 파퓰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논문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 온톨로지 파퓰레이션을 이렇게 보면은 이 온톨로지 파퓰레이션을 할 때 다큐멘트만 넣어주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다큐멘트로부터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뽑아야지에 대한 틀, 즉 온톨로지 모델링의 결과물인 스키마를 같이 넣어주고 온톨로지를 생성하라고 했었을 때 훨씬 더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LLM 모델한테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위쪽 그림의 좌측에 있는 거는 온톨로지 모델링이 된 스키마입니다. 이 스키마와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분석해야 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데이터들인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던져줬을 때 아래와 같이 얘네들로부터 지식 추출을 온톨로지 스키마에 기반해서 잘 해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논문으로도 요새는 나올 정도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조금 더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온톨로지의 품질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또 저희 구버에서도 앞에서 온톨로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버에서도 이렇게 LLM을 활용해서 온톨로지 파퓰레이션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가비지 텍스트를 제거하고, 2단계는 예전에 모델들이 했던 개체들을 찾아내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함으로써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온톨로지에 대한 결과들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죠. 저희는 이 앞에 프롬프트에 넣어주는 여러 스키마 정보와 거기에 있는 여러 제약 지침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온톨로지의 결과가 할루시네이션이 없도록 하는데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요새는요, 이 에이전틱 AI가 어시스턴트일 때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에이전트는 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어떤 주체가 됐었어요. 어시스턴트일 때처럼 그냥 사람을 조금 보조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나 우리 기관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 동료와 같은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이전트가 일을 할 때에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업무 프로세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젠슨 왕이 올해 이제 이런 행사를 할 때 에이전틱 AI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에이전틱 AI는 일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하는 거야. 리즈닝을 하고 플래닝을 하는 거야. 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솔트룩스는요, 2023년에 루시아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요, 지금 보는 것과 같은 난리지 스튜디오, 그러니까 저희의 온톨로지를 저장하는 온톨로지 저장소와 LLM, 그리고 검색을 하는 서치 저장소와 이 사이를 잘 오케스트레이션 해줄 수 있는 루시아 어그멘터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루시아 플랫폼 내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그멘터가 해주는 역할은요, 필요에 따라서 온톨로지를 참고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LLM이 이 온톨로지를 참고하게 해서 일을 해나갈 때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할루시네이션이 없게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아키텍처를 23년도부터 만들고 많은 사업에 적용을 하고 그런 실증을 해왔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봤었을 때요, LLM한테 그냥 솔트룩스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면은 솔트룩스를 아직 학습하지 않은 LLM들도 있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을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LLM에게 표를 좀 주잖아요.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표를 주고 하면은 곧잘 얘기 하나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아예 이렇게 오른쪽처럼 온톨로지를 참고하게 하고 LLM한테 퀘스천 앤서링을 하게 되면 저희 이경일 대표님이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까지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거를 날리지 그라운딩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2023년도 때 만들었던 이런 아키텍처들을요, 이런 부분들을 MCP로 지금 패키징을 하고 있고요. MCP와 에이전트 형태로까지 캡슐링을 해서 올해는 이렇게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에이전틱 루시아라고 부르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내년에는 구버라는 서비스에 저희가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여기 지금 체크해 놓은 것들이 다 에이전트들입니다. 이런 에이전트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 왼쪽 상단에 있는 플래닝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들을 보면요, 아래쪽에 있는 골 태스크 1부터 땡땡땡땡 해야 되는 일들을 여러 개를 정의하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에이전트와 협력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저 업무 계획을 아주 비상식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게 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플래닝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온톨로지를 활용해서 뭔가 계획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주 컴팩트하게 세울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접근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요. 또 이 에이전트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안에서도 이만큼의 복잡한 처리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MCP 서버로 호출하는 것도 에이전트 안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 하나를 더 보시면 이렇게 H 서치라고, 저희는 하이브리드 서치라고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서치라고 하는 거 한 블럭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 검색을 할 때에도 지금 이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온톨로지에 연결해서
지식을 추출하고 그 지식들 간의 관계, 그리고 온톨로지에 정의되어 있는 지식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잘 분석함으로써 이 뒷단에서 검색을 해오는 저 탑 50개라고 하는 문서들의 질을 상당히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잘 하게 됐을 때 저희가 겪을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돌아가는 에이전트 협력 체계에서 에이전트가 했던 일을 다시 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일을 해도 제대로 끝내게 하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즉 에이전트의 실수를 줄이는 역할로 온톨로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방금과 같은 온톨로지 활용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저희 시스템에, 에이전틱 시스템에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 저희 구버 서비스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이코노믹스를 한 100분의 10,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트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니까 사용하는 트레이닝 토큰, 사용하는 이제 텍스트 토큰 양이 줄어들겠죠. 텍스트 토큰 양이 적게 들면은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드는 거니까 그만큼 저희가 이만큼 비용을 세이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요, 이 LLM뿐만 아니라 멀티모달 모델로까지 점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계속해서 기관에서 고객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 얘기를 했는데, 그 문서라고 하는 형태가 항상 리더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캔을 해서 이미지 형태인 문서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림이나 표나 차트들이 대거 삽입이 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온톨로지에 연결을 할까요?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은 이런 멀티모달 모델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솔트룩스에서는 이런 멀티모달 모델들도 온톨로지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열심히 투닝을 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과 같은 저런 차트들에 대해서 오른쪽과 같이 텍스트화하는 이런 형태들을 거쳐서 여기로부터 온톨로지 연결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도들을 저희가 해나가고 있고, 이런 결과들이 조금 더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저희 구버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고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